이번 한 주는 각 정당의 대선 공약을 소개합니다.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월요일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어제 화요일은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 오늘은 안철수 후보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입니다. 내일 목요일은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 의장, 금요일은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 순서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문은 경제 분야, 외교 안보 분야, 교육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눕니다. 앞에서 시간을 많이 쓰시면 마지막 그 교육 부분의 공약을 설명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시간 안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 일단 그 어제 TV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가지고 계신 미래 비전, 네. 또 일자리 정책 등 여러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특히 네.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네. 여러 해소 대책을 설명한 좋은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있는 빅커뮤니케이션의 분석을 보면 각 후보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그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이걸 많이 썼다 그럽니다. 자, 거기에 기반해서 경제 공약이 나오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만 경제 공약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당의 경제 공약은 불공정한 생태계를 제대로 바로잡아야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활력을 갖게 될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점입니다. 이 경제의 기본은 민간이 주도하고 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동안 왜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창의력을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지 못했냐라고 네. 하는 점을 저희가 반성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고용하고 자기들의 창의성을 높여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점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창업 국가를 만들고 저희 당은 창업 중소기업부를 설치해서 네네. 창업이 활성화되고 한번 실패해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창업 중소기업부를 창업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러지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건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기존에 중소기업청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중소기업을 제대로 견인해 나가고 특히 창업 정책에 관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고려해서 네네.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부의 정책을 창업과 중소기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겠다. 대기업 위주 정책에서 네네. 창업과 중소기업으로 국가가 할 일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의미를 저희는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안철수 그 후보라는 빅커뮤니케이션의 분석이 2부에 있었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4차 산업의 이제 문제는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한다든가 그거에 아주 굉장히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 이것도 있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예. 일자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국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네. 또 연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원천 기술에 국가의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중점적인 정책 방향이고요. 네네. 특히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네. 이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네. 그런 일을 앞장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지금 1년에 공무원 네. 5,000명 뽑는데 23만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려있는 청년들을 중소기업 쪽으로 네.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네.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기 위해서 이 청년 고용 보장제라고 해서 네. 중소기업에 2년간 취업하는 이 청년들에게는 월 네. 5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임금을 보전해서 네. 현재 대기업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네. 약 80% 정도로 끌어올려야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공무원 시험 24만 명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제 그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경찰 공무원 시험 4번 낙방한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다 자살을 한 사건 같은 거 참 가슴 아픈 뉴스가 생각이 나나요? 자, 예. 그러면 경제 공약은 다 말씀하셨습니까? 외교 안보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외교 안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저희 당이 다른 당에 앞장서서 네. 초반에는 사드에 대해서 사드의 배치의 가장 취적지는 국회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당론으로 그때 얘기했었죠. 당론으로. 예, 저희가 당론으로 정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네. 또 실제로 미국의 사드 배치가 실전 배치가 이미 돼버린 상황이고요. 네네. 또 중국은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양쪽에서 압박을 하는 상황이고 네. 저희 국방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미 동맹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를 더 이상 훼손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는 지금은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 네. 다만 중국을 통해서 또 미국을 통해서 북한을 더 압박하고 제재를 강화해서 네.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만약에 동결시키거나 해체시킨다고 한다면 네. 사드 배치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선 당장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당초에 가지고 오려다가 박근혜 정부가 무기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희는 무기한 연기에는 반대합니다. 네네. 우선 당장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적인 전시작전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네. 전시작전권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가져오는 것이 맞다. 네. 다만 네네.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지고 오려면 우리나라 독자적인 국방 능력을 가지고 북한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작전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작전 능력을 하루빨리 갖추기 위해서 첨단화된 군사력으로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현재 국방비를 GDP 대비 2.4% 수준인데 네. 3% 정도까지는 늘려야 되겠다라고 네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취임하면 가장 네. 먼저 청와대 안보실장을 기용하겠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샌드위치 상황이 되어 있는 네.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보내서 네.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설득해 나가겠다. 그리고 하루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네. 일정까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전시작전권 문제에 관해서 어제 그 TV 토론에서도 상당히 이제 맞붙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 외교 안보에 있어서 사드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으로 박지원 대표가 당론으로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 안도 내다볼 수가 없었느냐 이런 비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은 사실 처음에는 이 문제가 미국이 이렇게
급하게 네. 이 문제를 처리하고 특히 사드의 그 무기 체계를 직접 이렇게 신속하게 들여올 것이라고는 사실 솔직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네네. 사실 대단히 이 정부 들어서 그 사드 배치 문제를 대단히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측면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측면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한미 동맹의 가장 또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과 중국을 적절히 설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으로 넘어갈까요? 네네. 네. 자,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공약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교육도 학제 개편이라든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정책이 바뀌고 교육 정책이 바뀌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부모들을 대단히 불안하게 했는데요. 저희 당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또 네네.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교육 정책을 세울 때 네. 모든 정치권이 합의하고 교육의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 또 뭐 사교육기관들 네. 또 공교육기관들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장기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마련이 되면 네. 그 정책을 교육부는 그때그때 입시 정책을 바꿀 것이 아니라 한 번 결정된 정책을 장기적으로 집행하는 네. 그런 기능만을 갖는 것이 맞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회적 합의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네네. 교육 정책을 세우고 세워진 교육 정책을 교육지원처에서 집행하는 네. 이런 방식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가 그리고 이제 폐지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능이 다소간에 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네. 이제 학제 개편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성과 인성교육이 바탕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적성을 가장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특기와 적성을 살려줄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이 다 네.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하루빨리 적성을 파악해서 직업 학교 방식으로 전환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2552의 학제 개편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네네. 이제 학제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서히 네. 1학년 처음에 유치원 또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부터 천천히 이 제도를 적용하면 네. 약 10년에 걸쳐서 제도가 서서히 적용이 되면서 안착이 될 것이다. 네. 그런데 네. 지금 만약에 교육을 재편할 지금 만약에 이번 기회에 하지 않는다면 네. 저희가 앞으로 더 이상 이 교육 학제 개편을 얘기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다소간의 혼란을 좀 감수하고라도 네. 이 부분을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절실하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2552라는 것은 2년 유치원, 5년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그리고 나머지 2는 진로, 직업학교입니다. 네, 예. 진로 탐색 기간, 뭐 예, 직업학교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서히 한 10년에 걸쳐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산도 상당히 뭐 한 20조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어차피 이 일을 하는데 없던 돈이 새로 20조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기존에 상당한 이제 교육부의 재원들이 이미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요되는 재원들을 적절히 잘 분배해서 쓰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재원 문제는 20조를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2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제 이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 학제를 개편하게 되면 5세와 6세 네.
2개년에 걸친 학생들이 동시 학교를 가게 되기 때문에 네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네. 어제 토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네. 지금 12개월 네. 내 학령 인구를 정하고 있는데 12개월을 저희는 15개월로 늘려서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3개월분의 그 어린이들이 더 취약이 되기 때문에 네. 3개월씩 해서 4번에 걸쳐서 끊어서 1년을 소화하면 충분히 네.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이제 지금 이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네. 정말. 지금 현재 과거에 학교 시설들을 가보시면은 네네. 학령 인구 가장 많을 때 기준으로 시설이 다 젖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부족해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12개월이면 1월달 태어난 사람하고 12월에 태어난 사람하고 네. 그 여러 가지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15개월로 더 벌어지면 좀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네네. 학업 성취도 면에서 이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저희는 뭐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나 다만 학제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4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1년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고요. 네네. 또 이런 문제는 과거에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면은 네. 서열 매기기의 교육이기 때문에 네. 뭐 점수로 몇 점이 나오고 뭐 하고 이런 것에 주로 중점이 두어졌다면 이제는 네. 학교에서 자기의 적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네네. 그런데 교육에 역점이 두어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창의성, 인성, 맞춤형 교육 이런 걸 강조하셨습니다. 자, 경제 문제, 외교 안보, 그리고 교육까지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안철수 후보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